네. 자, 여러분 교재 204페이지 수행과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전표를 입력하라 하는 수행과제가 되겠는데요. 다음 자료에 메인 매출전표 입력을 수행하시오. 단,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및 전송 업무는 생략하고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는 전자세금란에다가 1. 전자입력으로 입력하시오. 이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부터는 발급 전송하는 업무는 생략하시라. 생략하고 그 자리를 전자입력으로 채워버려라. 이런 얘기. 우리가 전자세금란에 전자입력으로 채웠을 때 우리가 조금 전에 앞 시간에서 이 세금계산서 합계표라는 걸 우리가 작성을 해봤지 않습니까?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전자유형으로 집계를 시켜주는 겁니다. 전자유형으로 집계를 하려면은 전자세금란이 전자발행이거나 전자입력으로 되어 있어야 부가가치세 신고서의 부속서류인 세금계산서 합계표의 유형의 전자로 집계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세무서에서 신고를 받을 때는 세금계산서가 전자가 몇 매이고 매출거래처가 몇 건이고 전자 외, 즉 종이세금계산서로는 몇 매이고 매출거래처가 몇 건인지 이거를 구분해서 우리가 신고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메인 매출전표를 입력할 때에 그 전자세금란에 이와 같이 전자세금계산서인 경우는 전자 발행을 하거나 아니면 전자 입력으로 구분을 해서 입력을 해줘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전자 발행은 생략하고 입력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자, 1번 해보겠습니다. 남아정장 상품을 매출하고 대금은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네, 앞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해봤기 때문에 여러분 아마 이거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거래명세서하고 비슷합니다만은 이거는 증빙이 세금계산서입니다. 예, 그래서 작성일자가 8월 10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표를 입력할 때는 세금계산서나 거래명세서의 증빙을 보고 입력할 때 항상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메인 매출전표 들어가셔서 작성일자를 8월 10일로 입력하세요. 8월 10일. 자, 유형은 세금계산서니까 11번이죠. 세금계산서 매출은 무조건 11번입니다. 네, 품명에다가 그대로 입력합시다. 남아정장 입력했습니다. 수량 100, 단가는 30만 원입니다. 그리고 나서 공급가액과 세액 합계를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래요. 3,300만 원. 자, 거래처 코드는 공급받는 자니까요. 코디라고 입력하시고 엔터하면 됩니다. 코디 나라가 되겠습니다. 전자세금란에는 이번에는 1번이라고 입력을 해야 됩니다. 1번 하시면 전자 입력으로 입력이 됩니다. 분계는 대금을 모두 어떻게 받았냐면 현금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분계에다가 현금 거래다라고 여기 1번 분계 선택하시면 됩니다. 예, 구분에다가 1번 입력하시면 돼요. 네. 구분에다가 1번 입력하시게 되면은 입금전표 두 줄로 이렇게 작성이 된다 이거죠. 입금전표 부가세 예수금 300만 원. 입금전표 상품 매출 3천만 원. 이걸 분계로 쓰실 때는 어떻게 쓰시느냐? 차변에 현금이 3,300만 원. 대변에 부가세 예수금 300만 원, 상품 매출 3천만 원. 이렇게 써야 된다 하는 거 말씀드렸습니다. 이 분계를 건건히 확인하시는 거다 이거예요. 회계 처리를 우리는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이고요. 회계 처리와 함께 부가세 신고하는 방법을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딱 느낌이 오죠. 아, 요 내용은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코디나라 거 3천만 원짜리가 반영이 됐을 것이고 또 부가세 신고서에는 1번에 아까 6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3천이 더해져 가지고 과세 표준은 9천으로 됐겠구나. 네. 그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다음 수행 2번을 또 해보죠. 그 밑에 여하 정장과 원피스를 외상으로 매출했습니다.
품명은 이때는 복수거래로 입력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요. 지금까지 거래는 품명이 전부 품목이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세금계산서 건에는요. 품목이 두 가지예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를 다 입력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복수거래라는 것을 선택해 가지고 입력하도록 준비를 해놨거든요. 자, 여기 작성일자 8월 15일입니다. 그러면 8월 15일 날짜로 고치시고요. 유형에서 이것도 세금계산서 건이니까 11번 매출이에요. 11번 과세 매출을 하신 다음에 품명에서 복수거래 단추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 품명에서 복수거래 단추가 어디 있냐면요. 여기에 있어요. 예, 그래서 품명의 커서가 셀이 있을 때 복수거리를 딱 클릭하시면 이와 같이 팝업 창으로 이렇게 여러 줄을 입력할 수 있도록 품명란이 다시 나타납니다. 예, 여기다가 여와 정장 수량 40에 단가 250 플러스 엔터 쳐서 내려오고 원피스 20에 20만 원 엔터 주시면 돼요. 네. 그러면 이제 복수거래에 이렇게 두 줄로 이렇게 입력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 화면에 돌아가면 한 줄로 나타나고요. 나중에 세금 계산서를 발행을 만약에 한다면 이게 세금 계산서는 두 줄로 보입니다. 자, 확인 단추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분명히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와 정장 외라고 표시가 돼요. 예. 그리고 공급가액과 부가세가 합계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예, 외상 여기 합계가 1,540만 원 맞을 거예요. 예, 그리고 여기에 복수라는 단추가 보라색으로 이렇게 보이죠. 예, 이 거래는 복수 거래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코드란을 또 클릭해 주시고요. 이 거래처 코드는 멋쟁이라는 거래처입니다. 멋쟁 엔터. 멋쟁이 코드 걸어주시고 여기도 전자세금 계산서이기 때문에 전자세금란에 1번 전자 입력해 주셔야 되고요. 예, 외상으로 매출했다고 아까 설명해서 그랬죠. 외상. 그 밑에 분계에 외상 분계가 있어요. 네, 2번입니다. 자, 이 입력하시고 밑에 회계 처리를 꼭 확인하셔야 돼요. 차변의 외상 매출금 1,540만 원. 맞죠? 예,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수금 140만 원.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1,400만 원. 수익 발생. 이런 결합입니다. 차변의 외상 매출금 1,540만 원. 자산 증가. 대변의 부가세 수금 부채 증가. 대변의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인 결합이다 이거죠. 네. 자, 밑에 회계 처리 아주 잘 됐고요. 그다음에 위에 유형도 잘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세금계산서 발행건이기 때문에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1,400만 원 반영이 됐을 것이고 부가세 신고서에 이것도 1번에 합산이 됐어요. 그럼 아까 9천만 원에서 이제 1,400이니까 1억 4백이 됐겠네요. 뭐 이거 뭐 이렇게 머리로 계산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거기에 1번에 누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수행 3번 해보겠습니다. 블라우스 상품을 매출하고요. 대금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 자, 지금까지 우리가 매출에서 현금 매출, 그 다음에 외상 매출 이건 있었습니다만은 보통예금으로 돈을 받았다. 이건 처음이네요. 네, 이런 보통예금 거래는 주의할 사항이 많아요. 자, 전표 입력할 때 이건 좀 예, 천천히 주의해서 입력을 해야 됩니다. 자, 작성일자 8월 20일 거래입니다. 자, 그러면은 메인 매출 전표에 날짜를 8월 20일로 고치시고요. 이것도 세금 계산서 매출이기 때문에 유형은 11번 유형입니다. 네, 분명은 블라우스가 되겠네요. 블라우스. 수량 100, 단가 60 플러스
그래서 합계가 660이 나왔을 거예요. 예, 세금계산서에 있는 합계 금액하고 비교해 주시고 거래처는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입니다. 신사가 거래처예요. 신사로 검색해 주시고 전자세금계산서이므로 이것도 전자세금란을 1번 입력하면 됩니다. 전자입력. 자, 그러면은 분기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조금 전 거는 외상이어서 2번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현금 거래였기 때문에 1번이었습니다. 이건 카드 거래가 아니니까 4번은 아니겠죠. 그러면 이 거래는 뭐냐? 혼합입니다. 예. 현금 아니고 외상 아니고 카드 아니면 혼합입니다. 그래서 유형을 3번이라고 입력을 하십니다. 그러면 밑에 회계 처리가 절반만 돼 있어요. 절반만. 네. 예, 여기 밑에 지금 차액이 딱 나와 있잖아요. 아직 마무리가 안 된 상태예요. 혼합 분계를 하면은 분계가 절반만 돼 있습니다. 나머지 절반을 우리가 해야 돼요. 자, 절반이 어디냐? 대변만 해놨어요. 요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로, 부가세는 부가세 예수금으로. 네. 우리가 상품을 팔았으니까 예,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이 맞고 저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 딱 적중을 시켰어요. 그러면 우리가 차변을 이제 입력해 줘야 돼요. 자, 세 번째 줄로 내려가셔가지고 우리 일반 전표에 차변 대변할 때 그 코드 차변은 3번입니다. 여기다 3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차변으로 구분해 주셨고 계정 과목은 차변이 뭘까요? 예, 보통예금이죠. 보통예금. 예, 보통예금. 예, 보통예금. 보통 하셔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아, 나는 이제 보통예금을 너무 많이 입력하다 보니 103번이 보통예금이라는 게 외워졌어요. 그럴 땐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103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직 나는 외워지지 머릿속에 하나도 코드가 들어온 게 없다. 그러면 계속 검색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하다 보면 이게 코드가 한두 개씩 이제 외워지게 됩니다. 예, 외워진 거는 굳이 검색하지 마세요. 그냥 숫자를 바로 입력하시면 됩니다. 자, 금액을 입력하시고 나서 여러분 금액을 입력 안 하고 나서 엔터 치지 마세요. 예. 벌써 엔터 치셨어요? 네. 너무 앞질러 가셨어. 네. 자, 그러면 다시 여기 금액을 다시 클릭을 해 놓으세요. 네. 클릭을 다시 금액으로 다시 오세요. 자, 아직 입력하지 않으신 분은 저를 따라 하시는데 여기에 뭐를 보냐면은 여기 차변 금액에 나왔을 때 밑에 메시지를 보시면 뭐라고 나오느냐? 거래처 코드 및 적용 변경을 위해서는 금액을 입력한 후 탭으로 이동하고 엔터를 나중에 사용하세요. 이랬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리 하신 분들은 엔터를 미리 사용했어요. 무슨 말이냐? 660만 원 이렇게 입력하고서 여기서 엔터를 쳐버린 거예요. 엔터를 미리 사용하면은 예, 뭐가 문제냐면 이 분계 내용이 일단 가려져요. 그래서 분계를 내가 어떻게 했지? 다시 보려면 여기 분계 혼합 눌러서 이걸 다시 봐야 돼요. 예, 다시 보면 되긴 됩니다. 네, 그런데 엔터 치지 마시고 여기에 금액을 입력하고 나서 뭐라고 그랬어요? 밑에 탭으로 먼저 이동하고 네, 여러분 키보드에 보면 TAB 있죠? 탭키. 예, 탭키라고 있어요. 탭을 치면은요, 우리가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게 탭키예요. 다음 항목. 네, 다음 항목이 뭐냐면 거래처예요. 거래처. 자, 대개 우리가 말이죠. 혼합거래의 경우에는 거래처를 바꿔야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예. 지금 이 경우에도 거래처를 바꿔야 되는 경우예요. 거래처를. 자, 우리가 보통 예금의 거래처가 지금 뭐로 돼 있냐면 신사숙녀로 돼 있습니다. 예, 신사숙녀가 은행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 은행 아닙니다. 그래서 거래처를 은행으로 바꿔야 돼요. 보통 예금은. 그래서 거기 코드란에 커서가 있을 때 예, 아까 자료 설명에서 보면은 신한은행 보통예금 계좌로 입금받았다라는 설명 우리 읽었잖아요. 그래서 이 코드에다가 신한 입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엔터 치셔가지고 신한은행 보통에서 엔터 이렇게 하셔라 이거예요. 98002가 돼야 됩니다. 여기가 98002. 자, 이렇게 바꾸신 분들은 위에 있는 신사숙녀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부가세 수금이나 상품 매출에 있는 신사숙녀.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하면은요. 어, 여기에 있는 신사숙녀 거래처의 그 글자 색깔은 검정색이에요. 그런데 밑에 신한은행이라는 거래처의 색깔은 파랑색입니다. 이 색깔이 달라지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저 위에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들어가는 거래처와 부속서류에 들어가는 거래처와 회계 처리하는 거래처가 서로 다를 때만 파랑색으로 표시돼요. 예, 파랑색. 예, 그런 경우가 언제가 있을까요? 이런 보통예금이라든가 예를 들면 신용카드 거래. 신용카드 거래에서 외상매출금은 카드사가 되거든요. 이런 여기 거래처는 카드사가 아니에요. 부가세 신고할 때 그 신고서 사항에 그 거래처는 실제 상품을 사간 사람이 거래처예요. 그러나 밑에 회계 처리할 때는 외상 카드 매출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 거래처가 카드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카드 거래 또는 이런 보통예금 거래의 경우에 파란색으로 거래처가 표시되는 게 맞아요. 그게. 자, 그러므로 여러분 혼합분계다 그러면은요. 밑에서 금액 입력하고 엔터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마지막에 탭키를 눌러가지고 내가 거래처 혹시 바꿔야 될 게 없나? 하나 다 체크해 보셔야 돼. 예, 다 체크해 보시고 또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가 되어야 옆에 빨간 글씨 여기 빨간 글씨에 차액이라고 이렇게 나오는 것이 없어야 돼요. 차액이 없어야 돼요. 차변과 대변의 합계가 일치하는지 이런 것을 잘 점검하시고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네, 밑에 보통예금 입력하고 엔터로 해버리면 커서가 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럼 밑에가 안 보여. 그러면 내가 잘 마무리했는지 회계전표를 잘 마무리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 안 하고 다음 작업으로 넘어가게 될 확률이 높다. 실수할 확률이 높다. 그래서 마지막에 탭키로 거래처로 이동하시는 거 밑에서 얘기한 요거 잘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엔터가 너무 이렇게 그 습관이 되어 있다 보니까 금액 입력하고 자연스럽게 엔터를 쳐요. 근데 여러분이 이제 요 시험 볼 때는 우리 메인 매출전표 입력할 때 혼합분계 했잖아요. 마지막 금액 입력할 때는 꼭 탭을 친다. 요렇게 아예 연습을 숙달을 그렇게 해 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것도 이제 11번 과세 매출이므로 부가세 신고서의 1번에 반영이 됩니다. 1번이 지금 금액이 1억 얼마가 되어 있을 거예요. 금액이 많이 쌓였을 거예요. 그리고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또 신사숙녀건이 하나 더 늘어났겠죠. 전부 전자로 반영이 됐습니다. 자, 그 밑에 수행 4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 여기에서 이제 유형이 바뀝니다. 예. 여기에서 유형이 바꿔지는 이유가 뭐냐? 메인 매출 전표의 유형은 증빙이 뭐냐? 증빙에 따라 유형이 달라집니다. 증빙이 달라요, 지금. 계산서입니다. 여러분, 세금 계산서와 계산서는 언뜻 보기에는 똑같은 서식으로 보입니다만은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작성일자 옆에 공급가액은 있으나 세액난이 없어요. 그리고 밑에 공급 날짜, 공급일 옆에 수량단가 옆에 공급가액은 있으나 세액난이 없습니다. 이게 바로 차이입니다. 계산서는 세액난이 없다. 세액난이. 나머지 양식은 다 똑같아요. 세액난이 없을 뿐입니다. 그래서 세액난이 없는 세금 계산서 모양의 서식을 우리는 전자 계산서라고 그래요. 전자자 빼면 그냥 계산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계산서 매출은 13번입니다. 라고 우리가 유형에서 앞에 정리한 적이 있었죠. 우리 첫날. 음, 그게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유형이 13번이 되는 유형이에요. 증빙이 다르니까. 자, 패션 잡지 상품을 매출하고 50%는 현금으로 수령하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매출했어요. 본 문제 하나요. 겸용사업자라고 가정합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며칠 어젠가요? 그랬죠. 여러분에게.
겸용사업자라고 하는 문제가 나올 겁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FAT 1급의 출제 범위에 13번 유형이 문제로 나오게 돼 있거든요. 13번 유형이 출제 범위에 들어 있어요. 그런데 3일 패션은 과세 사업자거든요. 우리가 사업자 등록할 때 사업자 등록증 밑에 과세 사업자 이렇게 돼 있었어요. 예. 과세 사업자는 계산서 발행을 못 합니다. 그러면 과세 사업과 면세 사업을 같이 한다. 그러면 겸용 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해야 돼요. 겸용 사업자. 그런데 우리는 이 회사 등록에는 겸용 사업자라고 안 돼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여기에다가 이 주석을 넣어준 거예요. 이 문제에 한해서는 겸용 사업자라고 가정하고 문제를 해결하세요. 겸용 사업자라고 가정하고. 그래서 우리는 겸용 사업자니까 매출의 13번 유형을 입력할 수 있다 이거예요. 과세 사업자라고 돼 있으면은 13번 유형 입력하면 이거 사업자 등록부터 다시 해야 돼. 사업자 등록. 사업자 등록을 세무서 민원실에 가가지고 겸용사업자로 다시 사업자 등록 변경을 한 다음에 이걸 발행을 해야 그게 맞는 거죠. 자, 뭐를 팔았냐면요. 잡지를 팔았다는 거예요. 패션 잡지. 네. 여러분 잡지나 도서는 면세 제화이기 때문에 이를 면세를 적용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날짜 볼까요? 작성일자 봅니다. 8월 25일입니다. 자, 그러면 날짜를 8월 25일로 고치세요. 유형을 13번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13. 그러면 유형이 면세 매출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면세 매출. 자, 품명에다가 패션 잡지 수량에는 20, 단가는 2만 원, 부가세가 없지 않습니까? 면세니까. 거래처는 데일리로. 전자 계산서도요. 전자 세금란에 전자는 1번 넣어줘야 돼요. 계산서 합계표 조금 이따 볼 텐데 계산서 합계표도 전자냐 종이냐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계산서도 전자면은 전자 입력한다는 거. 자, 분계. 50%가 현금이고 나머지가 외상입니다. 이런 것은 혼합이에요. 아까 보통예금 거래도 혼합이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3번 입력합니다. 자, 혼합으로 하면 항상 절반만 분계가 돼 있어요. 대변 상품 매출. 자, 공급가액은 상품 매출 수익으로 인식하죠. 우리가 이 패션 잡지도 상품이라고 아까 자료 설명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상품 매출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줄로 내려와 가지고 차변이 두 가지로 됩니다. 자, 먼저 차변 현금. 현금 50%니까 20만 원이 되겠네요. 2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쳐요. 여기서는. 왜냐면 하나 더 남았으니까. 하나 더 남았으니까. 자, 하나가 뭐냐면 외상이죠. 외상 차변에 또 차변하시고 외상 매출금 108번 외상 매출금 절반이죠. 20만 원 입력하시고 탭키를 눌러요. 탭키. 예. 너무 빨리 엔터를 치셨나요? 네, 다시 내려와서 네, 탭키 눌러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무슨 점검? 거래처를 하나 보는 거예요. 거래처 혹시 바꿔야 될 계정 과목 없었나? 현금이나 외상매출금 거래처 바꿀 필요 없습니다. 외상매출금 거래처 아주 잘 돼 있어요. 그리고 차변과 대변의 합계 내가 일치하게 잘 입력되었나? 우리가 자동 분계가 아니고 수동으로 이게 숫자를 입력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금을 20만 원을 200만 원으로 잘못 입력할 수도 있어요. 동그라미 하나. 네. 또 외상매출금도 숫자를 잘못 입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꼭 확인하는 거예요. 예. 나중에 고치려면 더 어려워요.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꼼꼼하게 해야 됩니다. 네. 회계 업무는 꼼꼼한 성격을 가진 사람이 궁합이 잘 맞는 편이에요. 예. 예. 회계 업무하고 궁합이 잘 맞는 사람 하면은 성격이 좀 꼼꼼한 사람. 예. 어,
그러면 요 위에 여기 수량과 단가를 고쳐야 됩니다. 전체 금액이 틀렸나요? 여기 전체 금액이 8월 10 날 한 거 중에 예. 그럼 8월 10일로 가서 고치시면 됩니다. 단가를 직접 네. 음, 예. 거기를 지금 30만 원 지금 줘요. 예. 요 분계를 먼저 지워볼까요? 분계를 선택을 하고, 네, 선택을 하고, 셋, 네, 분계 처리를 시도하겠습니다. 네, 가져오도록 다시, 네. 쉬는 시간? 지금 금방 끝내. 왜안 고쳐졌지? 밑에 회기 처리가 되어서 그렇고. 삭제하고 다시 하면 돼요. 지금 하세요, 삭제. 음. 아, 자, 여기 여러분 혼합 분계는요, 밑에 이 회계 처리를 꼼꼼하게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확인 안 하면 많이 틀려요. 네, 회계 처리 잘 확인하시고. 자, 이 분계, 대변의 상품 매출. 자, 이 결합 관계 한번 말씀해 볼까요? 대변의 상품 매출은 무슨 거래의 8요소에 뭐에 해당이 돼요? 수익 발생. 네, 여러분 상품 매출 수익 발생이에요. 네, 수익이 발생했어요. 차변의 현금은요? 자산 증가. 차변의 외상 매출금은요? 감소? 자산 증가. 외상 매출금, 현금이 다 자산이잖아요. 자산은 차변에서 증가하는 것입니다. 자산 증가, 자산 증가예요.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자산 증가 40만 원, 수익 발생 40만 원입니다. 자, 오랜만에 회계 등식을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회계 등식에 한번 대입해 보겠습니다. 자, 회계 등식. 자산은 부채 더하기 자본이다. 이것이 언제나 성립이 되는 거예요. 언제나. 자, 그러면 이 거래에서 자산이 40만 원 증가했습니다. 40만 원은 이 거래에서 부채가 없습니다. 0 플러스 자본은 이 수익 발생 때문에 여러분 수익이 증가하면 당기 순이익이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 수익 발생 때문에 당기 순이익이 증가해서 당기 순이익은 기말에 어디로 가죠? 미처분 이익잉여금이라는 자본으로 대체가 되죠. 그래서 수익의 발생한 부분은 결국에 기말의 자본으로 이전됩니다. 그래서 자본 증가 40만 원. 네. 40만 원 이퀄 40만 원. 딱 등식이 성립됐죠. 예. 이 성립이 안 되면 그 회계처리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쭉 회계처리를 이렇게 하다가 내가 이거 정말 잘하고 있나? 이렇게 자기가 의심이 갈 때는요. 이 회계 등식에 한번 대입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대입해서 아, 내가 지금 회계 처리를 제대로 하고 있구나. 음, 검증을 자기 스스로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결합 관계라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가 회계 처리한 것이 우리 회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회계 처리가 회사의 재무제표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사람은 일하는 게 완전히 다르겠죠. 그래서 이 거래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수익이 40만 원 발생했고, 이 수익의 발생으로 인해서 우리 회사의 기말 자본이 이만큼 증가하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자산이 40만 원 증가했다. 예, 이런 것을 여러분이 인식하면서 회계 처리하는 것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후속 서류 하나를 봐야 되겠죠. 왜냐면 증빙이 달라졌으니 이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이 마지막에 입력한 잡지건은 어떻게 기록이 되며 또 부속 서류인
계산서 합계표는 어떻게 생겼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시 점처의 메뉴로 가셔가지고요. 먼저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장하시겠느냐라고 물어보는데요. 아니오로 해도 되고요. 저장을 미리 하신 분들은 불러올 때 아니오로 불러내시면 됩니다. 자, 기간은 7월 1일부터 9월 30일로 기간을 입력하시고 정기신고에서 엔터하면은 저는 저장을 안 했기 때문에 저장한 데이터 불러낼까요를 물어보지 않아요. 근데 아까 저장을 하신 분은 저장한 데이터 불러올까요? 물어봅니다. 그럴 때는 아니요. 왜 아니오냐? 새로 작성해야 되니까. 새로 작성해야 되니까 아니오고요. 혹시 내가 애를 미리 해버렸다. 그러면 나는 이걸 새로 작성해야 돼. 그러면 여기. 예, 여기 보시면 새로 불러오기가 있어요. 새로 불러오기는 새로 작성한다는 뜻입니다. 왜 새로 작성하는 게 필요할까요? 아까 저장된 것은 아까 상태의 내용이고요. 지금 우리가 추가로 여러 가지를 입력했거든요. 그걸 반영하려면은 새로 작성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가 11번 유형을 여러 건 추가했기 때문에 아까 확인했던 6천만 원보다 거의 2배로 늘었어요. 예. 과세 표준이 1억 1천, 세액은 1,100만 원으로 표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잡지 40만 원은 여기에 보나마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왜? 1번은 11번 유형이니까. 그러면 잡지 판매한 것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자, 과세가 아니잖아요.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과세 표준에는 없어요. 그럼 면세 매출은 어디에 가서 볼 수 있냐면 여기 과표라는 탭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과표라는 탭을 눌러보시게 되면은 이 양식이 처음엔 좀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은 요 위에가 과세 표준이에요. 요 위에가 이게 이제 과세. 아까 여기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과세 표준 여기에 있던 내용.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바로 면세 수익 금액이라고 있어요. 면세 수익 금액. 예. 면세 수익 금액이라고 있죠, 여기. 예, 면세 수익 금액. 자, 면세 수익 금액이 40만 원. 근데 사실 여기 종목은 이제 잡지나 도서로 이거 바뀌어야 되겠죠. 업태를. 네, 업태가 지금은 여기 위에 거하고 밑에 거하고 똑같습니다만은 실제로 신고할 때는 요 면세 수익 금액의 업태 코드 업태는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네, 지금은 그냥 고치지 않겠습니다. 자, 업태가 잡지로 바뀌어져 있다고 가정하시고 요 40만 원 여기에 반영돼 있고 그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 89번에 계산서 발급 금액 여기에 40만 원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세 수익 금액이 40만 원 있는데 이게 다 계산서를 발급한 거다 이거예요. 예. 계산서 발급하지 않은 면세 수익 금액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잡지를 팔았는데 우리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현금 판매했다. 그러면 여기 계산서 발급액에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면세 수익 금액과 계산서 발급액이 항상 동일한 거 아니에요. 면세 수익 금액은 현금으로 팔았던 신용카드로 판매했던 계산서를 발급하면서 판매했던 간에 면세 재화를 판매한 것은 여기 다 면세 수익 금액에 들어가고 거기 89번에는 계산서 발행한 것만 기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확인 단추 눌러주시고. 자, 지금 본 거는 조회 화면인데, 그러면 내가 세무서식에다가 종이로 작성할 때는 어디에 기입했는지 세무서식으로 한번 보여줄까요? 아니죠. 위에 인쇄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예, 인쇄 버튼 1페이지, 앞면이 지금 보이고 있는데요. 여기 1번은 지금 1억 1천만 원에 1,100만 원 보이시잖아요. 자, 밑으로 더 내려가 보시면 2페이지도 있어요, 이제. 2페이지. 2페이지가 있죠. 이게 뒷면입니다. 2페이지라고 한 게. 예. 여기 부장 앞쪽이라고 되어 있나요? 예. 자, 뒷면입니다. 뒷면 맨 끝에 여기 각 항목마다 번호가 매겨져 있는데 바로 85번에 보면은 여기 항목이 면세 수익금액이에요. 여기 면세 수익금액. 네, 여기는 이제 업종 코드를 여러분이 여기다 쓸 때는
업태는 도소매 및 소매업이지만 여기 종목은 유아 의류가 아니라 도서 잡지로 이건 바꿔서 써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40만 원 여기 쓰시는. 그리고 그 밑에 계산서 발급 금액이라고 89번 항목이 있죠. 여기 계산서 발급 및 수취 명세에 89번에다가 또 40만 원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맨 끝에다가 면세 수익 금액을 기록한다. 면세 수익 금액은 여기다 써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세무 서식, 종이로 된 서식을 우리가 보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도전 스마트 A라든가 뭐 다른 어떤 전산 시스템으로 부가세 신고할 때는 전자 신고를 해요. 전자 신고를 하더라도 우리가 이 서식을 만들어서 신고가 되는 거예요. 우리 전자 신고하는 절차에 보면은 세무 서식으로 자료를 생성하는 절차를 거쳐야 돼요. 그래야 국세청 홈택스에 그게 신고가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세청 홈택스에 신고할 때는 이 서식으로 바꿔서 신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서식으로 바꾸는 절차를 우리가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바꾸는 절차만 알면 되겠죠. 우리가 이 프로그램 이용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지금 이 서식은 종이로 신고할 때는 여기에다 직접 쓸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 자, 그러면 닫아주시고요. 네, 부가가치세 신고서 실제 종이 서식을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다음 부속 서류 또 보겠습니다.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세금계산서 합계표는 많이 늘었겠죠. 이제 거래처가. 자, 이제 계산서 합계표를 보겠습니다.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 밑에 있습니다. 자, 기간을 똑같이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합시다. 예, 네, 계산서 합계표, 세금계산서 합계표하고 언뜻 보면 똑같아요. 여기 계산서 합계표라고 되어 있고요. 매출, 매입, 매출의 전자난에 하나, 판매, 데일리룩 40만 원 이렇게 반영이 됐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것도 그 세무 서식으로 보시려면은 저 위에 있는 인쇄 버튼을 눌러 보시면 볼 수가 있는데 제목은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네, 여기에 우리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이 있고요. 여기에 전자계산서 밑에는 전자외입니다. 전자외 이렇게 작성하면 돼요. 닫아주시고 네, 계산서 합계표 하나고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는 거래처가 조회해 보면은 여러 가지 거래처가 네 군데로 늘어나고요. 매수는 5매로 늘어나 있을 거예요. 세금 계산서 합계표 조회해 보면 예, 거래처는 네 군데고 매수는 5매로 늘어나 있을 거예요. 전자난에. 전자외가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자외의 거래는 하나도 없었어요. 모두가 다 전자거래였기 때문에 전자난에만 이렇게 표시가 돼요. 네, 11번, 13번 유형 해봤는데 이제 다음 페이지에 가면은 유형이 또 바뀝니다. 자, 여러분 교재로 가가지고 206페이지에 5번을 보시면은 증빙이 또 바뀌었어요. 신용카드 매출전표입니다. 네, 신용카드 매출전표. 자, 오상식에게 남아코트 상품을 판매하고 신용카드 매출전표를 발급했습니다. 그랬어요. 자, 매출은 무조건 메인 매출전표에 입력을 해야 합니다. 그랬습니다. 자, 증빙이 달라졌어요. 신용카드 과세 매출은 17번이에요. 신용카드 과세 매출은 17번 카드 과세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용카드로 우리가 지금 옷을 팔았기 때문에 과세 매출이죠. 만약에 신용카드로 잡지를 팔았다. 그러면 과세 매출이 아니겠죠. 파면이라는 또 항목이 있어요. 그런 것은 나중에 알게 돼요. 카드 과세를 알면 카드 면세를 나중에 여러분이 눈에 들어오게 돼요. 그게.
아, 카드 면세? 아, 카드 과세가 이렇게 옷을 파는 거였으니까 만약에 잡지를 팔았으면 카드 면세겠구나. 네, 그걸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게 눈에 안 들어와요. 종류가 너무 많으면 이게 카드 면세, 카드 과세 너무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카드 과세를 여러분이 여러 번 입력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그 17번 입력할 때 그 주변에 카드 면세도 보이거든요. 그러면 카드 면세가 뭔지 느낌이 딱 온다 이거예요. 예, 카드로 신용카드로 팔 때 잡지 같은 거 팔면 카드 면세겠구나. 자연스럽게 안다. 자연스럽게. 자, 그러면 이 신용카드 전표의 거래 날짜를 확인해 보시면 8월 30일입니다. 그쵸? 예, 거래 날짜 확인하시고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을 할까요? 자, 메인 매출 전표 화면으로 가셔서 날짜를 8월 30일로 고칩니다. 고치시고 유형이 17번이다 이거예요. 17번. 그 17 밑에 카면 보이잖아요. 예, 그게 아까 말씀드린 만약에 패션 잡지를 카드로 팔았다. 그러면 18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18번은 FAT 1급의 시험에 안 나올 뿐이에요. 자, 우리는 17입니다. 17. 자, 카드 매출을 했다고 하니 어떤 카드로 결제가 됐느냐? 카드 가맹점을 물어보는 거예요. 네, 물음표 단추를 누릅니다. 그러면 우리 회사가 카드 가맹점이 여러 개에 가맹돼 있을 거 아니에요? 매출 거래처가 여러 개 있겠죠. 근데 우리 지금 이 3일 패션은요. 카드 가맹점 국민카드사 하나밖에 거래처 등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전부 국민카드로 결제한 걸로만 나올 거예요. 국민카드로 결제한 거. 삼성카드로 결제한 게 나오면은 거래처 등록부터 해야 돼. 왜냐면 여기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자, 그래서 국민카드사 선택하시고 확인. 그리고 또 한 번 확인 눌러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품명을 넣으시면 돼요. 나마코트라고 했어요. 나마코트. 자, 수량 단가는 모르니까 지나가 주시고 공급가액을 입력할 때에 합계를 입력해야 돼요. 예, 공급가액을 합계로 입력해야 됩니다. 신용카드 거래는 자, 16만 5천 원. 그래야 16만 5천 원. 그래야 엔터를 쳤을 때 15만 원으로 고쳐져요. 15만 원을 입력하게 되면은 그게 공급대가 합계가 15만 원이 돼요. 그래서 여기에 16만 5천 원을 입력해야 공급가액이 15만 원이 된다. 환경 설정을 그렇게 해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용카드 매출은 입력 방식을 공급 대가로 입력하겠다고 환경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시험 볼 때에도 그 프로그램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용카드 거래는 여러분이 항상 공급가액에다가 합계 공급 대가를 입력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네, 네, 12번이나 그렇게 나왔죠? 그러면 스페이스 바로 지우시고요. 예, 예, 스페이스 바로 지우고 다시 공급가액으로 가서 16만 5천 원을 다시 한번 입력해 볼까요? 예, 부가세를 스페이스 바로 지우시고 공급가액으로 가서 예, 16만 5천 원을 다시 넣어주면 15만 원, 15,000원으로 바뀌어야 돼. 네. 자, 그 다음에 코드란에 갑니다. 누구에게 팔았느냐? 예, 오상식에게 팔았다고 수행과제에 나와 있어요. 오상식. 예. 그래서 코드에다가 오상 입력하시면 개인 거래처 오상식 우리가 거래처 등록을 미리 해놨거든요. 예. 오상식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과연 도소매 하는 사람들이 개인들을 전부 거래처로 등록을 해놓을까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실제로 거래처를 등록하지 않고 그냥 임의의 거래처, 개인 거래처라고 이렇게 해놓고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여기에서는 한 사람 한 사람 거래처 등록을 다 했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전자세금 계산서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이건 비워둡니다. 아닐 때 비워두는 거예요. 전자세금란은 무조건 비워야 돼. 카드 거래니까. 자, 분계 보시면은 카드 분계라고 있어요. 4번.
그래서 4번을 입력해 봅니다. 자, 카드 분계 처음 해보는 거죠. 자, 그러면 분계가 잘 되었는지 한번 봅시다. 네. 차변의 외상 매출금 16만 5천 원. 네, 이 16만 5천 원 외상 매출입니다. 예, 왜 외상 매출이냐? 카드사에서 돈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래처가 아까 우리가 여기 카과 입력할 때 국민카드사라고 입력했잖아요. 그 거래처가 이리로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왜 파란색이냐? 여기 있는 오상식이라는 거래처하고 다르기 때문에 글자색이 파란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자, 외상매출금 국민카드사 이거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의 부가세 수급 15,000원, 대변의 상품 매출 15만 원. 맞죠? 네. 카드 분계 정확하게 잘 된 겁니다. 우리가 상품을 카드 판매하면은요, 회계 처리가 이렇게 돼야 돼요. 차변의 외상매출금, 거래처는 카드사. 또 대변의 부가세 수금, 부가세. 그리고 공급가액은 대변의 상품 매출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게 이제 유형이 달라졌으니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1번이 아니라 아까 3번에 들어가야 되겠죠. 예. 그리고 부속 서류도 어떤 다른 부속 서류가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확인하러 가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 신고서부터 다시 한번 작성해 보세요. 저장하시겠습니까? 아니요로 하시고 엔터를 다시 쳐서 재작성합니다. 기간을 3번에 들어갔죠. 신용카드난에 15만 원에 15,000원 이렇게 반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에 여러분 3번에 반영이 잘 되었을 거예요. 안 된 것 같다 하면 새로 불러오기를 해서 다시 한번 작성해 주세요. 여기 있는 새로 불러오기 반영돼야 됩니다. 그리고 3번에 반영이 됐다면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지표라는 부속 서류를 같이 제출해야 돼요. 부가세 신고할 때. 그것이 작성이 됐나 가볼까요? 자, 전체 메뉴 가셔가지고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지표표 한번 클릭해 보세요. 그리고 7월부터 9월로 기간을 입력합니다. 네, 어떤 양식은 이와 같이 기간을 입력했는데도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안 되는 경우 있어요. 전표에서 가져오는 작업을 수동으로 하도록 설계된 프로그램의 일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러오기를 해주는 거예요. 수동으로 가져오는 것이 불러오기입니다. 자, 불러오기 하시고 예 해주시면 돼요. 가져왔습니다. 기간을 7월부터 9월 전표 중에 신용카드 매출 거래가 불러져 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세 매출 여기 신용 직불 김영식 선불카드 요게 6번에 들어가고요. 현금 영수증은 7번에 들어가고요. 예, 그 외에 뭐 다른 카드는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영이 됩니다. 이거 같이 제출해야 됩니다. 예, 우리는 이건 전산 조회 화면이고 세무서식으로 이걸 내가 눈에 좀 익혀야 되겠다. 그러면 위에 있는 인쇄 버튼을 눌러보시면 돼요. 신용카드 매출 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라는 서식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이것도 제출자 인적사항은 우리 회사의 기본적인 사항이에요. 그 밑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금액 집계표에다가 이와 같이 아까 조회 화면에 있는 숫자를 그대로 옮겨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러한 서류를 우리가 부속 서류라고 부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첨부, 뒤에 첨부시켜야 되는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우리 회사의 부가가치세 이기 예정 부가가치세 자료가 이것뿐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이 부가가치세 신고서에다가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집계표, 그 다음에 아까 과표에 있었던 계산서가 있었으니까 계산서 합계표, 매출처별 계산서 합계표 이렇게 세 가지의 부속 서류하고 요 부가가치세 신고서가 신고서 제출 서류예요. 전자만 있고 종이가 없었기 때문에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자는 이미 국세청에 다 전송이 되어 있고 신용카드나 현금 영수증 자료도
국세청에 자동 전송이 됩니다. 그거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따로 제출할 서류는 없다. 예. 이것만 제출하면 된다. 부가세 신고서, 세금계산서 합계표, 계산서 합계표, 신용카드 매출전표, 발행 직계표 네 가지를 제출해서 신고하는 것. 근데 어떤 회사가 매출만 있고 매입은 없을 수가 없죠. 매입이 없으면은 공제받을 게 하나도 없는 그런 경우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는 매입을 우리가 입력을 연습을 할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교재 206페이지에 그 풀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수행 1, 2, 3, 4, 5까지 수행한 내용에 대한 풀이에요. 208페이지까지가 풀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책으로 이렇게 복습을 할 때는 이 풀이만 봐도 복습이 되는 거예요. 복습하실 때 유형 잘 보시고요. 유형. 복습할 때 보는 포인트가 여기 있는 유형과 여기 그 분계 유형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 회계 처리되어 있는 차변 대변 이 계정 과목과 금액 유형 그 다음에 분계 유형 그 다음에 차변 대변 회계 처리 내용 이것을 잘 보셔야 돼요. 책에 정리된 그 풀이를 보시는 방법. 네, 208페이지 수행 팁 정리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208페이지 맨 끝에 팁을 보시면은요. 매출 유형은 11번은 과세 매출, 13번은 면세 매출, 17번은 카드 매출 범위에서만 출제합니다. 이 FAT 1급 얘기죠. 네, 매출전표 입력 시 상단부에 거래처 코드와 거래처명이 하단 분계 거래처에 자동 반영되므로 하단 분계의 예금이나 카드 채권이 있을 경우 거래처를 반드시 수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통 예금의 경우에 우리가 수정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카드는 수정하지 않았어요. 카드 외상매출금은 우리가 카드 과세다라고 했더니 카드 거래처를 거기 입력하는 것이 사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처리해 주니까 자동으로 분계해서 그걸 반영을 해줘 가지고 카드 채권에 대해서는 수정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확인은 해야 돼요. 외상매출금이 국민카드사가 과연 맞느냐 이걸 체크는 해줘야 된다. 네,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매입거래 입력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